안녕하세요. 21년도 매각평가단 7회. 오늘 우리 범위는 무효하고 취소, 조건 기한 부분 10문제인데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를 우리가 진도별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진도별로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약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리 파트는 한 8문제 맞았는데 무효 취소는 6문제를 맞았다, 아니면 5문제를 맞았다 그러면 무효 취소가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무효 취소를 좀 약간 강화시키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단의 취지도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보강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고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7회 이제 무효와 취소 부분인데요.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지금 1번에 보면 다음 중 민법상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취소권은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140조에다가 누구누구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취소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고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법정들의 동의를 안 받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무대리인이 있잖아요. 의무대리인은 원래 취소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수권행위를 받아야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유념하고 접근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요건요. 그래서 이건 법정들의 동의를 받아요라고 묻는다면 이건 동의 안 받아요. 알겠죠? 그러나 미성년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뒤에 가면 우리가 추인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인권 자체는 행사할 수가 없죠. 성년자가 되어야만 가능하니까 그 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하고 나오죠. 이렇게. 이 사람도 당연히 취소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대리는 언제나 취소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동의를 받거나 그럴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의무대리는 하고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은 원래 취소권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취소권이 없다는 것이 원칙인 거고요. 다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수권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권을 받으면 그때 가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포괄승계인 그러는데요. 요건 상속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상속인 생각하면 돼요. 상속인은 당연히 뭔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취소권을 상속을 받게 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이에요. 미성년자하고요, 요 이무대리인 두 사람은 꼭 체크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번.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거 하고 돼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요 법정 추인 사유인데요. 요 부분은 항상 조심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외울 때 이천경 담양강 이렇게 외우는 건데 법정 추인 사유에서 제가 외울 때 요 상, 청,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추인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를 하거나 양도하는 거,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착오 사실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서 생긴 채무의 이행, 자, 이행을 했다라고 돼 있죠. 요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건 누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취소권자가 이행을 한 거예요. 여긴 취소권자. 자, 이번에도 뭔가 사기 사실을 알았다.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주체죠. 자, 사기 사실을 알았다. 역시 취소권자가 그러죠. 그 다음에 4번에 알았다. 취소권자가 그래요. 이렇게. 근데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미성년자는 지금 취소의 원인이 종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원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가 돼야 돼요. 종료가 된 후에 해야 됩니다.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미성년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취소권은 가지고 있지만 추인권은 없다. 추인권은 없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보통 반드시 알았다, 몰랐다 하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이 종료가 돼야 되고, 또 요걸 뭔가, 종료가 됐다는 것은 알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미성년자는 그렇지 못하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있잖아요. 그 법정 대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든지 또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하고 미성년자 그 부분들 꼭 구별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죠. 자,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무효하고 취소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그 무효 취소는 상당히 비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고 계셔야 돼요. 종합 문제로 문제가 배정될 때는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인데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면 우리는 소급 무효가 되는 거죠. 이건요. 그래서 소급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장래를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래를 향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 부분은 X가 되죠. 장래를 향해서 라고 하면 X가 된다. 소급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소급 무효가 되면 그에 따라 우리가 부당이득이라는 거 있죠.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지문은 중요해요. 요 무효인 가등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 가등기를 전용하기로 한 때로부터 유효한 등기, 요 등기입니다. 등기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소급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급유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이 불성립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불성립이라는 것은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무효라든지 또는 취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착오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성립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4번에 강박에 의한 부동산에 매도한 후, 자, 전매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소권은 누구한테 해야 되죠? 직접 상대방한테 해야 되지. 요걸 우리가 전매가 됐다고 해서 전득자에게 취소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X가 돼요. 그래서 취소권의 상대방은 반드시 직접 상대방해야 되지. 전득자 그러면 X가 된다는 거. 5번에 체결한 계약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적법하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자신이 받은 이익 현존이라고 돼 있죠. 이때 제한 능력자는요, 선의 악의를 불문해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5번 같은 경우도 중요한 지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4번. 자,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무효행위 추인 그럽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 무효행위 추인 138조, 189조가 있죠. 우리가 137조는 일부 무효고 139조는 무효행위 전환, 그러니까 139조가 무효행위 추인인데 137, 138, 139조 요 세 가지는 확정적 무효에 관한 거잖아요. 반드시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무효를 일반적으로 문제를 낼 때는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들입니다. 자, 먼저 추인하고 들어오죠. 자, 무효행위를 추인한다. 그럼 원래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근데 무효임을 알고 그래요. 알고 플러스 추인을 했다. 그럼 뭐가 된다 그랬죠? 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행법규라고 돼 있죠.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당해 법규가 존속되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행법규하고요 103조 있잖아요. 반사의 질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04조라고 해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있어요. 그럼 얘들은 아무리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요 이건 추인의 효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추인의 효과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걸 하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효행위 추인을 하려면 무효 원인이 소멸이 돼야 된다라고 돼 있죠. 요것은 우리가 그 취소 행위를 추인할 때도 취소 원인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무효 원인이 소멸이 돼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그럼 자,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다는 것은 요건 소급해서 무효가 된 거죠. 그럼 무효가 된 다음에 이 무효인 행위를 무효행위 추인으로
새로운 법률 행위로 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소가 되면 소급 무효가 되고 소급 무효 상태에서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받아가지고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가 정답이 되는데요. 일단 정답은 세 번째예요. 이건 중요한 지문입니다. 추인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고쳐놓고 요것을 한번 정리해서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 지문이에요. 자, 4번 지문에는요, 매매계약이 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요거 포인트거든요. 매매대금 과다가 우리가 백사조 있죠. 불공정 법률행위. 그 불공정 법률행위,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요건 무효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요 매매대금 과다로 인하여, 자,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이 되느냐고 물어봐요. 전환이 됩니까? 라고 묻으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백사조는 무효행위 전환은 되죠. 근데 무효행위 추인은 안 돼요. 추인은 안 되는데 전환이 된다는 걸 하나 기억하는데 유일한 판례이기도 하고요. 꼭 기억해야 될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5번에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 자, 처분 권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처분을 했어요. 그럼 처분권자가 이를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능하죠. 이게 무효니까. 왜?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행위를 했다면 무효가 될 거고 그 무효인 행위를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대체적으로 지문 자체가 반드시 숙지하고 알아야 될 지문들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문들 상당히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을 한번 봐볼까요? 5번 하고 들어옵니다. 자,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다. 자, 일부가 무효다 그러면 137조죠. 자, 일부가 무효는 뭐라고 하죠? 전부가 무효가 원칙이죠. 자, 그런데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하였을 거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옳은 거죠.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만 유효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예외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하기로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해서 추인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효행위를 추인하려면 무효인 행위, 자, 여기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려면 무효 원인이 종료가 되어야 되고 무효행위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추인을 해야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자,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 X가 되죠. 그래서 추인 자체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 법률행위는 뭐 요식이 아니죠. 요건 불요식이죠. 그래서 명시, 묵시, 서명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가 틀린 지문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입니다. 배임행위. 제2 매수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되어 있죠. 요 적극 가담은 103조 위반이 돼요.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된다는 건 강행법규, 반사의 질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정답이고요. 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유동적 무효잖아요. 근데 나중에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유동적 무효잖아요. 지금은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새로 별도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전체적으로 지금 답은 3번이 되잖아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 요거 1번, 2번, 요 4번, 5번 요거 3번은 좀 시시하고요, 정답이. 근데 1번, 2번, 4번, 5번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하고 계실 필요가 있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6번 문제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6번. 자, 조건이 들어오는데요.
조건이라는 것은 원래 효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이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멸되는 형태. 자, 그래서 조건이 미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조미정. 조미정은 뭐라고요? 처분, 양도,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양도, 상속이 되고요. 정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성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불능이에요. 불능. 그럼 불능 조건이 플러스 뭐하고 만난 거죠? 정지 조건하고 만났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효죠. 요거 부정행위는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해지 조건하고 만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지 조건입니다.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를 한때로부터 여긴데 법률행위 한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소급이라는 의미거든요. 처음으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소급인데 우리가 원래 조건하고 그 다음에 기한은 둘 다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없어요. 둘 다 소급효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기한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특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약을 하면 소급이 예비로 나올 수가 있고 기한은 특약을 해도 요건 특약을 하더라도 요건 소급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긴 소급효를 인정해 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법률행위를 한때로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3번은 법률행위를 한때부터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야 되지 계약을 할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소급효가 돼버린다고. 요거요. 요 지문. 그래서 요건 틀린 지문이에요. 이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기로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랬죠. 아까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원래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급효가 없는데 뭐라고 했냐면 특약이에요. 특약으로 소급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지만 4번 지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자, 5번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 그죠? 다투는 자, 즉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주장 입증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다 숙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7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7번. 자, 이렇게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이 되면 조건만 무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틀린 거죠. 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무효가 돼요. 전부 무효 이렇게 가야 돼요. 전부 무효 이렇게 됩니다. 전부 무효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첩계약을 맺으면 내 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집을 주겠다는 건 증여계약이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첩계약만 무효가 되고 증여만 유효가 된다? 그게 안 된다 이거지. 전체가 뭐예요? 무효다. 이런 개념이에요. 전체가 무효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건 공시법에서도 아마 배울 거예요. 정지조건은 가등기가 돼요. 그러면 이건 가능하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만약에 여기가 해제 조건이에요. 이렇게 해제 조건. 그럼 해제 조건은 가등기가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멸되는 거잖아요. 소멸되는데 무슨 가등기를 해가지고 순위를 보존하고 그러겠어요. 이건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가등기가 되지만 해제 조건은 가등기 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채무 면제나 유증이 있잖아요. 지금 단독행위거든요. 그럼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기한을 못 붙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상대방의 이익만 된다면 조건기한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붙일 수가 있다. 4번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 그 조건의 존재입니다. 존재를 주장한 자가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경우에는 조건 성취가 되면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이 성취가 됐음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4번 같은 경우나 5번 같은 경우는 그 입증 책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기한은 반드시 민법 정칙 1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 헷갈리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정답은 일단 1번이 정답이 됐던 거고요. 자, 8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8번. 자, 8번에 오니까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였나 봐요. 그럼 당연히 전부가 무효입니다. 아까 우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이 되면 일부 무효가 아니라 전부가 무효잖아요. 그런 개념이고요. 2번이 불법 조건입니다. 불법 조건이 정지 조건이네요. 해제 조건이든 법률행위 뭐예요? 전체가 무효입니다. 불법 조건은 아까 우리가 요것도 같이 생각하면 돼요. 103조. 선풍기하고 관련돼 있다. 알겠죠? 선풍기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가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증, 그 다음에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잖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유리하니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거. 자, 4번 조건이 법률행위 상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불능조건이에요. 이걸 불능조건. 그럼 불능조건이 뭐하고 만난 거예요? 정지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지조건하고 만나면 당연히 뭐예요? 이건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제조건하고 만났어요. 해제 조건하고 만나면 요건 뭐가 돼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해제 조건하고 만났으니까 뭐가 돼요?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정지 조건이었으면 여기는 무효라고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해지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 요 해지 조건, 정지 조건 요 두 개 구별해가지고,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이미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불능 조건이라 그래요. 여기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만났냐, 해지 조건하고 만났냐, 그걸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5번의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이 성취한 것을 방해할 경우에 조건이 성취된 걸로 의제되는 시점은 조건의 성취가 방해될 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네요. 방해될 때가 아니라요. 만약에 그런 불이익이 없었다면, 그런 불이익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때 조건이 성취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가 여기 방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할 경우 성취된 걸로 의제되는 시점인 조건 성취가 방해될 때가 아니에요. 방해될 때가 아니라 그런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됐을 거라고 되는 시점, 그 시점이 조건 성취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거였고요. 자, 9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기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역시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장래입니다. 발생할 객관적인 확실한 사실이죠. 우리가 그 조건이다라고 할 때는 여기가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고, 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 기한부도 뭐예요? 처분하고 상속하고 보존하고 담보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조건하고 똑같아요. 조미정. 조건이 성취가 미정이더라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기한은 소급료가 없어요. 여기까지 맞네요. 자, 여기까지 맞는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료를 인정할 수 있다. 이건 X가 되죠. 우리가 만약에 요게 조건이었다면, 조건은 원래 소급료가 없잖아요. 근데 특약으로는 소급료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건 가능한데, 기한 자체는 소급료가 뭡니까? 없어. 특약도 없어요. 근데 특약으로 나온다 했으니까, 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채무자입니다. 여기가. 채무자인데 여기다 갖다 놓고 채권자 그러면 이건 X가 돼요. 채무자, 채권자. 이거 조심해야 될 거. 5번의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 불가능할 때도
자,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9번에서는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기한만 놓고 본다면 전체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막상 시험장에 가면 조건하고 기한을 같이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지문들이 섞일 거라고 봅니다.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조건과 기한 이런 스타일일 거예요. 우리 시험에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조건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조건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이건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기한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이죠. 여기 단독입니다. 동그라미.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채무 면제라든지 유증은 당사자 동의와 상관없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기성조건이 나왔네요. 기성조건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기성조건이 정지조건하고 만나면 끝터리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요. 기성조건이 만약에 해제조건하고 만났다, 해제조건이 만났다 그러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불능조건, 기성조건 두 개를 잘 조합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151조 2항 3항. 자, 이하 5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 이미 성취할 수 없다면 불능조건이고요. 자, 불능조건이 뭐하고 만난 거죠? 해제조건하고 만났네요. 해제조건하고 만났다면 당연히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여기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여기서 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요거 4번하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4번, 5번 같은 경우는 너무 조건기한에서 너무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7회 우리가 조건하고 기한을 전체를 좀 정리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무효,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조건, 기한 이렇게 두 문제, 세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민법 총칙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이 지문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자, 이번 7회 여기까지 전체 정리를 하셨는데요. 개수는 꼭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항상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부분, 이 평가단의 목적은요,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 모르는 부분들을 좀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민법은 24개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24개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